작년에도 1월 첫 영상은 꽝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온다고? 이거 봐. 고개. 오 베스다. 너네 아직 못 잡았지? 난 잡았다고. 나는 잡았어. 네, 안녕하세요. 꿀팁베스의 이영근입니다. 2023년 시즌 제가 여러 새끼기 위해 낚시를 나왔습니다. 춥네요. 지금 앞에 이렇게 살얼음이 쫙 잡혀 있는데 살얼음을 깨고 제가 2023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추워. 물딱이 있는 걸 보니까 위로가 좀 됩니다. 작년 봄도 저 친구들과 같이 시작했죠. 네, 봄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겨울 같아요, 겨울. 작년에도 1월 첫 영상은 꽝으로 끝났어요. 잠깐만. 그럴 리가 없죠. 살얼음 부딪히는 느낌이었죠. 끝났어요. 얼어? 어네. 이거 봐. 살얼음 라인 끝에 잡혀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이게 라인이 살얼음을 깨면서 더그덕 하는 느낌이었어. 올해는 뭐 딱히 새해 소망 뭐 그런 게 없네요. 뭐 있죠. 예, 있습니다. 대회 우승이라는 거는 AOY가 아닌 둘 다죠.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고 뭐든 하나 하면 하는 거다. 예. 앵글 오브 더 이어는 뭐 매년 목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아쉬운 게임들이 많았죠. 그쵸. 우승의 문턱에서 항상 고기를 발로 차버려가지고 풍덩할 뻔했어요. 고기를 다 버려가지고 실수도 실력이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승을 계속 걷어 쳐다보면 한 골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전성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직 오지 않았다. 국자는 지나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구경도 못했다. 고기. 오 베스다. 가보면 안 돼. 야, 크다. 야, 안녕 친구. 안녕 친구야. 안돼 가만히 있어. 내가 보기엔 잠깐만. 오예. 낚았습니다. 전성기 시작합니다. 네, 한 마리 나왔습니다. 괜찮은 사이즈 2023년 시작하네요. 저희가 새해 목표 이런 이야기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전성기, 누리지 못하는 전성기, 오지 않는 전성기를 기다리며 이 살얼음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살얼음이 지금 여기 다 끼어 있거든요. 그 살얼음을 라인이 통통통통 깨고 올 때 밑에서 텅 하고 한 마리가 딱 물어졌습니다. 첫 베스 괜찮은 사이즈로 시작합니다. 2023년 시즌 시작합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저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3마리 잡고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눈물이 나네. 너무 좋아서. 아니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 살얼음을 라인으로 깨고 있었거든요. 고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멘트하는데 손이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가지고 추워요 빨리 해주세요 이러고 찍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한 마리 낚고 나니까 이 멘트도 좀 부드러우시고 뭔가 이 자신감도 뿜뿜 올라오면서 역시 여러분들의 첫 베스 보여드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피디님 오늘 몇 마리 잡아야 퇴근이죠? 현금매 대모음이니까 5마리인가요? 이 정도 기세인데 또 계절 특수로 3마리 정도면 만족하지 않나요? 3마리로 퇴근 가능합니까? 사이즈 구분 없이? 알겠습니다. 3마리. 이러고 이제 5시까지 촬영하는 거지. 해질 때까지 추워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주로 이제 낚는 곳은 이런 조그만 수로권들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좀 더 폭이 넓지 않고 수심이 얕은 곳을 공략을 할 건데, 물론 뭐 깊은 곳에 고기가 모여서 옹기종기 뭐 스쿨을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고기를 낚아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거 고기 아닌데, 고기가 아니고 풀이네요. 이거 조금이라도 얕은 곳에 올라와 있는 고기들은 먹어야 살아남으니까 얕은 곳을 중심으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지만 지금 낚아낸 곳이 수심이 한 50cm 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지속해서 근처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기분 죽이네요. 역시 낚시 큰 고기를 잡아야 돼. 새해 목표 이야기하는 우리가 나와요. 새해 목표요? 2023년 새해 목표는 우선 종합 우승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했지만 또 1승 정규전이든 오픈전이든 1승을 추가하는 거고, 그거 말고 뭐 ATG도 새해 목표가 있죠. 거의 출시가 임박한 우리 피리, 이미 이름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피리랑 섀도우 1종, 그리고 그거 이외에 비장에 또 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루어를 3개 정도 출시하는 거, 그리고 의류 및 해가지고 이제 ATG도 다른 이제 상품들도 많이 나오죠. 나 또 물었는 줄 알았잖아 지금. 얼음 끝에 라인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무게가 있으니까 들었다 놓으니까 이 싱커가 이렇게 들렸다가 놓으니까 쭉 빨리니까 제가 입질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제가 뭐 항상 목표가 있었는데 올해는 중국 친구들만 조금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뉴스 보면 심상치 않죠. 그런 불안함도 좀 있고, 그리고 베스 친구들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 친구들은 뭐 점차 해결이 될 거고, 베스 친구들은 이렇게 도와주네요. 올해는 실수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정규전, 만족스러운 토너먼트 경기하고 ATG에 집중하자. 2023년 목표입니다. 한 마리 잡아야 떠들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이 쇼앤프루브 하는 채널 꿀팁베스다 보니까 항상 이제 고기가 안 나올 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따 한 마리 잡고 무슨 얘기 할까?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거든요. 지금 오랜만에 그 회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로가 싹 가시네. 피로가 싹. 스스로 대견해. 잘했어 이러고 이제 5시까지 촬영하는 거지. 해질 때까지 추워요 막 이러면서. 챔질할 때 걱정됐던 게, 얼음이 걸려있는 게 보이니까 세게 후려치면 툭 하고 끊어질까봐. 고기 확실히 겨울이라 한 번에 안 먹는다. 고기가 있네. 고기가 있네요. 밀렸어요. 겨울에 낚시를 하면 이렇게 입질이 딱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수온기에 나타나는 숏바이트의 아주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이런 걸 보면 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사실 답은 없어요. 뭐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나 당연히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얕은 곳에서 입질이 온다고 해서 봄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저런 고기들은 계속 시도를 해서 오래 보여주면 낚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낚아 볼게요. 뜯었어. 아깝다. 이 시기에 낚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톡 친 다음에 톡톡 하고 들어보 먹고, 톡톡 하고 또 들어보 먹고, 톡톡 해서 탁 들어봤더니 물고 있어. 그래서 탁 챔질을 하는데 훌렁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베스가 좀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적어도 뭐 1월, 2월 이때는 숏바이트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먹을 의지가 있기는 한데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추운 공기가 확 들어와서 수온이 뭐 흔들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계절에는 그런 입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관통력이 좋은 바늘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는 관통력이 좋은 바늘은 대체적으로 그 바늘 콕포인트
요 라인 아이가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라인을 무는데 바늘목 있잖아요. 바늘목의 방향과 이 훅 포인트가 11자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제 경험으로는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코이의 웜37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코이의 웜9,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바늘이죠. 그런 바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이제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관통력이 좋은 바늘의 특징은 바늘의 굵기가 조금 가늘다라는 거죠. 와이어가 조금 가늘면 아무래도 굵은 걸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가는 걸로 통과를 시키는 게 관통력이 조금 더 좋겠죠. 대신에 가는 와이어는 요 시기에는 고기가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걸어도 꺼낼 수 있지만 조금 수온이 올라가면 좀 피해주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한 가지 더 후처리 된 바늘들 있죠. 요즘은 뭐 불속 코팅이라든지 더 관통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후처리 된 바늘들이 있어요. 그런 바늘들을 사용하는 게 요 계절에는 조금 그래도 어쨌든 한 마리 더 낚는데, 한 번에 입질이 왔을 때 그 고기를 꼭 낚아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신빙성이 있는, 뭔가 공신력이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좋은 브랜드의 바늘을 사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죠. 이제 낚기만 하면 돼요. 이상하다. 입질이 올 때가 됐는데, 예,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여기는 지난 봄에 저희가 좀 재미를 많이 봤던 곳이에요. 거기도 수록권이고 여기도 수록권인데 장소가 좀 다르죠. 어쨌든 왠지 고기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더 낚시를 해봤거든요. 근데 한 3-4시간 낚시를 쭉 더 진행을 해봤는데도 추가적인 입질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얕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겨울철 수록권 낚시는 당일날 컨디션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 잘 나올 땐 또 엄청 잘 나오고, 안 나올 땐 엄청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톡톡톡 치고 이동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은 전략일 것 같아서 좀 이동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몇 마리라고 하셨죠? 피디님? 세 마리. 옥곽이라고요? 5시까지 낚시하는 걸 지금 옥곽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어요. 예. 옥곽을 향해서 지금 2시가 넘어서 옥곽으로 가고 있는데, 옥곽까지 낚시를 하는지는 좀 더 낚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낚을 수 있어요. 예. 물이 좀 맑아서 저크베이트 몇 번 더 던져보고, 웜을 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쭉 빨고 가겠죠. 아니 근데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아까 저 첫 번째 포인트는 뭐 한 4시간 가까이 꼼꼼하게 공략을 하더니, 여기는 뭐 와가지고 좀 던져보고 간다고 하잖아요. 뭔가 좀 약간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아까 그 포인트는 고기도 한 마리 나왔고 바로 입질도 받았으니까 뭐 일단 한 마리 도핑이 있어가지고 좀 더 오래 공략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는 딱 오자마자 몇 번 던져보고 그냥 이동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걸 낚시를 오래 안 하거나 뭐 아니면 낚시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 그냥 단지 기분 탓인가? 심리적으로 여기 물 것 같으면 좀 더 하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걸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주 주관적인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낚시를 할지 말지는 물색을 좀 보고 정합니다. 바닥이 막 훤히 보이고 이런 곳은 가급적 뭐 겨울이더라도 좀 피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는 물색이 제법 좀 탁하죠. 그리고 이렇게 좀 탁한 물이 어느 정도 있어주는 곳을 좀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떤 특정한 조건이 딱 안 보이면 엄청 오래 공략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베이트 핏이에요. 예를 들어 이 풀 속 라인이나 아니면 풀 끝에 라인을 따라서, 혹은 물 한가운데 베이트 피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얕은 곳이고 아무리 겨울이더라도요. 그런 곳은 사실 조금 더 낚시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트 피시가 있다는 건 먹을 게 있다는 거고, 먹을 게 있다는 건 먹으러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계절에 얕은 곳에 고기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뭘 먹으러 올라오는 거니까, 이런 먹이를 쫓아서 올라오는 고기들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좀 더 길게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물색이 이렇게 뿌옇기는 하지만 뭔가 약간 색깔이 뿌옇해요. 뭐 분진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이트 피쉬도 눈에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몇 번만 던져보고 이동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도 뭐 낚시를 하시다 보면 요런 게 보여서 조금 더 해보거나 요런 게 있으니까 좀 더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특히 이런 계절에는 베이트 피쉬의 유무, 눈에 보이는 베이트 피쉬의 유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저희가 7년 전에 했던 꿀팁 베스 1의 내용이기도 해요. 이렇게 얕은 데에 있는 고기들은 뭐냐는 거야. 이렇게 얕은 데, 겨울철에 이런 얕은 데에 있는 고기들은 이런 ят은 데에 있어서 수온이 왔다 어느 정도 스윙이 있더라도 먹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베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암호고요. 금호에서 지금까지 쭉 낚시를 하다가 영암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를 넘어 4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진짜로 아침에 시작할 때처럼 고기가 쉽게 나오지 않네요. 역시 낚시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2023년 다사다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고기 낚았으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를 포인트로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이제 완전 영암호는 아니고요. 영암호의 백워터 지역인데 여기 수심이 되게 얕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았고 기온도 높았고 바람 딱히 불지 않았으니까 물이 데워진다면 좀 배고픔을 느낀 친구들이 한 마리라도 좀 사냥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엄청 유명한 포인트고요. 여기는 이제 평소에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는 곳이기는 한데 오늘은 평일이니까 촬영은 또 평일 또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이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낚아볼게요. 지금 몇 시죠? 4시 반이요. 기적의 옥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아침에 그 옥광 얘기 나왔을 때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게 3마리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옥광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고기 낚은 데 있죠? 거기로 다시 왔어요. 네, 구간이 명관이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찬바람이 슬슬 불고 있습니다. 시간도 해도 넘어가고 해서 슬슬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제가 새해 첫 베스 보여드리겠다고 조행을 여기 금호랑 영암호를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열심히 다녀봤는데 제가 고기를 좀 여러 마리 낚았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늘이라든지 저크베이트라든지 베이트 피쉬라든지 깊은 곳보다는 오히려 얕은 곳이 조금 더 유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 말고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요, 작년 제 첫 베스 도전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낚시를 대충 한 10월 말부터 11월 12월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한 달 정도 친구들과의 교우의 기간이죠. 오랫동안 정들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연말 연시를 보내고 나면 대부분 설날 이후에 다시 낚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백 기간 한 2달쯤 되면 이 라인이 오염물질이 좀 묻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좀 잘 삭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베스, 첫 조행 오셔서 첫 베스 어렵게 입질, 이렇게 추운 날 여기 내가 왔는데 입질 딱 받으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라인 브레이크거든요. 이 라인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라인만 새 걸로 바꾸는 겁니다. 본격적인 시즌 준비는 3월에 해도 상관없어요. 첫 베스는 뭔가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나가다 보니까 꼭 입질 오는데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라인은 점검을 하셔서 조금만 의심이 돼도 새 라인으로 바꿔서 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 낚아서 오늘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첫 베스 괜찮은 녀석을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2023년 야! 문 열어! 하고 제가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만간 물가에서 꼭 첫 베스 낚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피디님, 그래도 제가 살얼음을 깨고 살얼음 위로 캐스팅해서 낚아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